안녕하세요.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강하게 오르기만 하던 코스피 지수가 조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전고점을 기준으로 6%대 하락 중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부터 살펴볼까요? 나스닥 종합지수입니다. 3주간 상승하던 지수는 비교적 큰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주중에 50일 이동평균선도 터치를 했네요. 한 주간 3% 넘게 그동안의 수익을 반납했습니다. AI 버블론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대통령이나 연주 등장의 말 한마디로 시장이 급락하면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 회복이 나오더라는 제 개인적인 경험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 하락에 대한 대응을 매매 없이 지켜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계기로 트리거가 되어서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락이 더 커질 텐데요. 그런 하락의 크기가 더 커질 때 그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나스닥 종합지수는 변동폭도 많이 늘어났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의 일간 차트입니다. 고점 수준에서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다행인 점은 금요일 마감가가 하루 변동폭의 상단에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기대를 좀 해봅니다. 금요일 장중에 5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잠시 내려갔지만 다시 회복해서 지지선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일별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전고점을 못 넘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전형적인 다우 이론의 하락 흐름이 보입니다. 월요일 지수가 상승 반전으로 시작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부분 코스피로 투자하고 계시겠지만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H 살펴만 보겠습니다. 지난주엔 3% 넘게 상승했었는데요. 그 지난주의 수익을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 3.5%, 3.25%죠. 하락해서 지지난주 지점으로 회복이란다. 네,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종합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최고가인 4,226포인트까지 기록을 세우고 올라가다가 4,000포인트를 깨고 하락하고야 말았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매우 컸던지라 매일매일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조정장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큰 변동성일 줄은 미처 몰라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한 주를 정리를 해보니 수치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하락폭이 크지 않은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주일간 하루하루를 어떻게 느끼셨고 오늘 이 차트의 수치를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루하루 보면 두려운 크기의 하락장이라고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좀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좀 기간을 좀 길게 두고 보시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리가 하나하나 투자하고 있는 상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코덱스 200부터 살펴보면요. 현재 우리의 메인 상품이죠. 이 종목은 한 주간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전고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6%대 하락 중입니다. 투자 비중이 꽤 높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변동성 높은 업종 ETF보다 이 상품은 더 민감하게 손절 라인을 잡아야 할 테지만 이 정도면 좀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 손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등하리라 전망하는 건 아닙니다. 반등을 예상하고 예측하고
손절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손절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손절은 아니겠죠. 익절이겠죠. 이때 물타기는 절대 비추천합니다. 확실한 반등이 나오고 전고점을 넘어서 치고 올라갈 때, 강력하게 치고 올라갈 때, 그럴 때 추가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 비어있는 공간을 내가 수익을 못 얻는 거긴 하지만 그거는 거기에 목매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욕심 부리면 그러다가 더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걸 포기하고 더 큰 하락을 확실하게 피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손실을 절대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성공의 비법입니다. 다음은 타이거 반도체입니다. 코스피 종합지수보다 하락이 좀 덜했습니다. 한 주간 2.5% 수준으로 하락했고요. 전고점 기준으로는 5%대입니다. 종합지수에 비해서 상대 강도가 양호합니다. 다음은 글로벌 원자력입니다.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죠. 지난주에 비중을 크게 하지 마시라고 조언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한 주간 큰 하락을 기록했네요. 전고점 대비로는 13% 가까이 하락 중입니다. 아직은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중이 작다면, 투자 비중이 작다면 좀 더 가져가도 될 듯합니다. 전저점을 하회하지는 않았습니다. 타이거 200 중공업입니다. 10% 넘게 하락했네요. 다시 살아나는 듯 하더니 크게 되돌림 되었습니다. 조선, 방산, 원자력 모두 다요. 그 중에서 원자력이 제일 많이 올랐고 덜 떨어졌고 조선이 그 다음이고 방산이 그 다음입니다. 전고점 대비 12%를 넘어섰습니다. 하락률이요. 이 종목도 변동성이 큽니다. 우선은 매도는 하지 않고 결정을 다음 주 시장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죠. 투자 비중이 높다면 일부 줄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퇴직연금 안전자산으로 선택한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입니다. 이 종목은 다행히 큰 손해 없이 유지 중입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새롭게 매수 편입을 타진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모니터링만 하는 상품이죠.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입니다. 전고점 대비 10%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급등과 주식시장 전반적인 하락의 영향을 받아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간의 어마어마한 급등세가 다시 이어질지 좀 더 지켜보고 매수 결정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매수 편입을 위해서 우선 모니터링 할 종목을 몇 개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진입하기 너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반도체 시장 전망이 여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들어갈지 여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입니다. 이번 주 조정장에서도 결과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지난주 주가 수준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이 종목은 마이크론 26%, SK 하이닉스 26%, 삼성전자 23%, ASML 10% 수준으로 종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타이거 반도체 ETF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절반 정도가 이렇게 중복됩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해외 반도체 기업으로 좀 더 리스크를 분산하고 보시다면 선택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 1개월, 3개월 수익률 평균값으로 순위를 매기는 기준으로 단연코 1위 종목입니다. 반도체 관련 정보 하나 더 소개합니다. 얘는 SK 하이닉스에 25%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외국 기업입니다. ASML, 엔비디아, TSMC에 각각 20%, 19%, 17%씩 나눠서 종목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스피의 9월부터의 급등은 확실히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 주식은 9월부터의 확실한 급등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확실히 주식시장에 반도체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모니터링할 또 하나의 상품입니다.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입니다. 이 종목도 아주 오랫동안 매우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AI 버블론 때문에 조정이 좀 있었지만 AI에 대한 투자가 역대급이라서 그것에 걸맞는 전력 설비 수요가 필요한데 그 수혜 기업이 바로 이 상품의 구성 종목들의 대부분입니다. 효성중공업 30%, 현대일렉트릭 21%, LS일렉트릭 18%, LS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부터 아주 강한 거래량과 함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이번 조정에서도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진입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살펴보았던 AI 전력 핵심 설비와 비슷한 종목 구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입니다. 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가적으로 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약간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드린 몇 가지 종목은 매수를 목표로 앞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상품을 정리해 볼까요? 미국과 한국은 AI 버블론으로 인해 한 주간 3%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상승 강도가 훨씬 셌던 한국이 좀 더 많이 빠진 모양이지만 좀 더 두고 보기로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하락폭이 종합지수보다는 덜했습니다. 앞으로 지수가 반등한다면 가장 기대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원자력과 중공업은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 미국채 혼합은 안전자산으로서 잘 보호해주고 있고요. 2차 전지는 급등 이후 큰 조정이 나왔고 최근 1개월 기준으로만 본다면 가장 핫한 업종입니다. 2차 전지가요.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인데 아직까지는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반등의 초기 시점인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상품이라 생각이 돼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분산 가능한 반도체 상품도 새롭게 몇 가지 편입을 했고요. 역시 큰 조정이 나왔지만 엄청 강한 상승 중인 AI 전력 핵심 설비도 새롭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수익률 탑 30 리스트입니다. 새롭게 모니터링할 상품을 표시해 보았습니다. 순위 1등과 3등을 모니터링하기로 시작했죠.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는 추세 추정 전략을 선택해서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달리는 말을 발굴해내고 안전을 기반으로 적절한 시기에 올라타야 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최근 수익이 확실히 꺾인 상태로 보입니다. 결국 반도체와 전력 설비 두 가지 업종이 15등 안에는 핵심 업종으로 확인됩니다. 16위에서 30위까지의 리스트입니다. 이 순위에서도 주요한 업종은 반도체와 AI 전력 인프라네요. 여러분들 앞으로 상품 고를 때 이 리스트를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수익률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30등까지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핵심인 메인이군요. 예, 메인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최근에 급등하는 그런 상품들을 좀 발굴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1개월 수익률, 3개월 수익률로 좀 정리를 좀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 1개월 수익률을 기준으로 본다면 전력설비, 2차 전지, 반도체 확실하고요.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로지 반도체만 보이네요. 쭉 보시면 반도체만 보입니다. 기분 좋은 반등을 기대하는 다음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락폭이 더 커지면 다시 진중하게 매도 타이밍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도록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